이야기는 중년 남자가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그가 엄청난 거액을 인출한다면 재벌이니까 너무 뻔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고 머리카락 한 올조차 곱게 자라지 않죠. 이 아저씨는 돈을 인출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인출 행동은 평범했지만 ATM이 갑자기 말을 걸어 거래를 시작할 건지 물었습니다. 동의하자마자 지하 주차장에서 기괴한 고급차가 즉시 나타나 벽을 뚫고 그 남자를 금융지구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망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서 달기 날고 걔가 돈을 짓는다는 이상한 문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지역의 소유주인 미쿤이었습니다. 그가 레드 와인을 홀짝이고 있을 때 마사카키라는 분홍머리 청년이 다가와 오늘 주인님께서 중년 남성과 딜 매치를 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양측 모두 매치에 동의했습니다. 곧이어 미쿠니와 아저씨는 각자 카드를 사용해 신비한 생명체를 소환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그에게 애정을 퍼부으려 했지만 미쿠니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남자는 돈을 따기 위해 온갖 술수를 썼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전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미쿠니는 중년 남자를 완전히 압도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딜에서 졌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아저씨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는 가난한 대학생인 주인공 김아마로는 바쁜 와중에 반 친구인 하나비가 나타나 내일 시험을 위한 필기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짝사랑하는 애가 남친이랑 같이 온 걸 알기 전까진 엄청 기뻐하고 감사해했지. 정말이지. 아직 능력을 각성하지 못한 남주의 운명이란 시든꽃에는 나비가 잘 안 꼬이는 법이지. 그날 밤 시험 준비하느라 숙제에 파묻혀 있을 때 김아마로의 집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핑크머리 마사카키라는 남자가 나타나 메타은행 인사부 매니저라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김아마로는 그저 사기꾼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거절했다. 어쨌든 가난한 대학생은 주식이나 은행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마사카키가 갑자기 지방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짙은 흰 안개로 가득 찬 부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었다. 분홍머리 남자는 이곳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멈춰서 김아마로 씨가 공부도 하고 자기 설교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동부금융지구에서 기업가 자리를 두고 채용이 진행 중인데 무작위로 뽑힌 사람이 다름 아닌 김아마로 씨였죠. 요가 김아마로 19세 아이제 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마사카키는 그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기업가 자리는 간단하게 들렸죠. 그냥 빈둥거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마사카키는 또한 김아마로 씨가 거래를 수락하면 즉시 부자가 될 거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김아마로 씨는 조건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것임을 깨닫자 망설임 없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그건 모두 형님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지. 그래도 우리 주인공은 재물욕은 없으니 다행이야. 3대 부자는 괜찮아도 김아마로는 절대 안 돼. 마사카키는 김아마로를 꼬시려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공무원이 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그때 김아마로는 잠에서 깨서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어. 다음날 아침 김아마로는 돈을 인출하러 ATM에 갔다가 갑자기 통장에 50만 엔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지. 하룻밤 새 부자가 되는 게 진짜였어, 여러분. 워낙 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김아마로는 어쩔 줄 몰라 했지.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말 걸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편의점 형들이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일 거라고 하늘이 내린 복이니 그냥 쓰라고 조언해 줬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복은 그냥 쓰라고. 김아마로는 다시 한번 ATM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하나비를 꼬셔서 버블티를 사주기로 결심했어. 현금을 인출하자마자 마사카키가 바로 뒤에 나타났지. 분홍머리 남자는 다시 한번 정신 개조 기술을 쓰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짝사랑을 이룰 수 있고 어쩌면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남자로서 김아마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마사카키가 카드를 꺼내자 김아마로는 순식간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호화롭지만 기묘한 택시 안에 앉아 있었죠. 택시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순식간에 금융지구 내의 미타은행 광장이라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곳은 소위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광활한 지역이었죠.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렌즈를 통해 김아마로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고 각기 다른 생물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사카키는 그것들을 자산이라고 불렀는데 각 개인의 미래를 나타내는 개인 재산이며 매주 열리는 거래 전투에서 전투 파트너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장 위에는 거래 상대방의 모든 데이터와 주식 가치를 표시하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기업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거래에 참여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한편 미쿠니는 다른 기업가들과 기자와 함께 김아마로라는 흔한 양산형 게임 캐릭터처럼 평범해 보이는 저 신인 선수가 성공할지 내기를 걸고 있었다. 마치 질소 중독 말기 환자처럼 멍한 김아마로는 마사카키에게 떠밀려 거래 공간으로 들어섰다. 시키는 대로 카드를 올려놓자 자산이 나타났다. 귀엽고 보잘것없는 꼬마 아가씨 MCU도 그처럼 신인이었다. 김아마로는 자신의 자산이 상대방처럼 강렬하고 위압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했다. 하지만 나무가 가만히 있다고 승리가 멈추는 건 아니었다. 마사카키는 신참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김아마로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줄 만큼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뚱뚱한 남자는 자산과 함께 즉시 돌진해와 맹렬하게 김아마로에게 애정을 퍼부었고 MCU는 상황 파악도 못하는 얼빠진 덩치 김아마로를 보호하느라 큰 부상을 입어야 했다. 잠시 적에게서 벗어난 MCU는 자신은 걱정 말고 뚱뚱한 남자에게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지만 부유해 본 적이 없던 김아마로는 파산 걱정보다는 MCU의 부상이 더 걱정되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자존심 때문에 심장병보다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델 여자는 이성을 잃고 그 남자를 여러 번 더 때렸죠. 같은 시각 미쿠니와 기자 그리고 다른 기업가들은 그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한 후 MCU는 김아마로를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공격을 연이어 맞았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루저처럼 아무 쓸모없이 소리만 지르고 서 있었죠. 적을 두 번째로 피한 후 MCU의 부상은 불가사의하게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제 침착해진 김아마로는 그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행히도 바로 그때 뚱뚱한 남자가 그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또다시 MCU는 김아마로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고 결국 거대한 쇠공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뚱보 녀석과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다. 김아마로는 MCU의 지시대로 재빨리 카드를 긁었고 이는 그녀의 계좌에 1천만 엔을 투자하는 의식이기도 했는데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거대한 쇠구슬을 완전히 소각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혀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다. 이 결과에 미쿠니와 타카자키라는 기자는 완전히 경악했는데 신인이 첫 딜 매치에서 승리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아마로처럼 규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김아마로로 돌아가서 게임에 돈을 충전하고 상대를 손쉽게 압도한 후 그의 계좌 잔액은 3배로 늘어났다. MCU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안심하며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익숙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간밤의 전투가 꿈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사카키가 갑자기 그의 바로 뒤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김아마로에게 지금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라고 다음 주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마사카키는 또 그에게 금융가에서 파산하면 현실 세계에서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고 주인공은 더 이상 딜 매치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후 핑크 머리 남자는 김아마로에게 카드를 통해 자산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김아마로는 MCU에게 잘 지내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가 자산을 걱정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아마로는 ATM에 가서 계좌 잔액을 확인했고 350만 엔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 때문에 그는 너무 불안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비는 그의 멍한 행동과 계속 카드를 쳐다보는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한편 미타 은행 본사에서 마쿠니는 비서에게 김아마로의 배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께서 돌아온 후부터 김아마로는 갑자기 검은색 미타 지폐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여전히 평범한 일본 엔화로 보였다. 그가 MCU에게 검은 지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녀는 자기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김아마로는 되도록 그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깡패 같은 손님 때문에 큰 공영에 처하게 되었다. 뜻밖에도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한 마쿠니가 나타나 재치 있게 그 깡패를 쫓아내는 걸 도왔다. 밖에서 김아마로는 마쿠니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커피 한 캔을 사줬는데 마쿠니는 거의 눈물을 글썽겼다. 마쿠니가 검은 지폐에 대해 언급하자 김아마로는 그 역시 금융가 출신임을 깨달았다. 마쿠니는 김아마로가 뚱뚱한 남자와 거래해야 하는 것을 전날 밤에 봤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미타의 돈은 미타 은행에서 나온 것이며 금융가에서 돌아온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김아마로에게 미타의 지폐를 써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장담했어. 김아마로는 핑크머리 광대가 자기 미래가 담보로 잡혔다고 말했다고 답했지. 마쿠니는 미래를 이용해서 돈을 만드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어. 이 대화를 통해 마쿠니는 김아마로의 실종된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냈어. 그러고는 자신을 마쿠니 사오카이로라고 소개하며 가능하다면 김아마로를 돕겠다고 말한 뒤 떠났어. 같은 시각 정체불명의 금발 소녀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비밀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소녀의 이름은 사토였고 그녀의 스타 정체는 금융지구의 진정한 목적을 조사하는 조직의 잠복 수사관이었지. 간단히 말해 불법 금융조직을 미행하는 경찰이었던 거야. 그녀는 금융가를 51번 방문했고 그중 11번은 거래성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직 신참 기업가였지만 사토는 날카롭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험한 금융조직에 침투한 유일한 조사관이었으니까요. 사토는 매주 수요일마다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자산인 거대한 흰 늑대의 도움을 받아 파산은 금융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항상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사토와 그녀의 조직은 모두 마쿠니를 면밀히 감시해야 할 주요 목표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현실 세계의 정부와 글로벌 금융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금융가 내에서도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메티스 자금을 현실 세계에 직접 투자하려는 그의 점점 커지는 의도였습니다. 사택의 미쿠니는 극도로 불가사의하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미쿠니와의 예상치 못한 대화 다음 날 아침 키미마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모 카요유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려는 거였어요. 카요유코 아주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주식이나 증권 관련 물건들을 남기셨다고 하셨죠. 키미마로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품을 살펴보던 중 메티스 은행 문양이 새겨진 수첩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본 그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키미마로는 즉시 MS에게 분홍머리 광대 마사카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고 MS는 그가 현재 메티스 은행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키미마로의 얼굴에 이상하리만치 섬뜩한 표정이 나타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금융가로 돌아온 키미마로는 마사카키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들어 아버지께서 남긴 수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캐물어도 마사카키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키미마로는 그 수첩 때문에 금융가 기업가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사카키는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미쿠니가 갑자기 키미마로 뒤에 나타나 그와 볼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미쿠니는 뜻밖에도 그를 정보상 타카자키에게 데려가 키미마로가 아버지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 있게 했다. 놀랍게도 타카자키는 요가 키미마로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요가와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키미마로는 솔직하게 아들이라고 답했다. 뒤에서 미쿠니와 몇 번 눈빛을 주고받은 후 타카자키는 미쿠니에게서 서비스 비용으로 10만 미다스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요가에 대해 아는 것을 털어놓았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진실을 볼 수 없지. 타카자키는 키미마로의 실종된 아버지 요가가 한때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딜매치에 중독되어 있었고 실력도 뛰어났지만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즉각적인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가에서 파산은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친구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키미마로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고 당국은 자살 사건을 미결 처리했습니다. 키미마로가 아버지의 성격과 진정한 모습에 대해 묻자 타카자키는 요가가 돈에 대한 심각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몇 푼이라도 그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가의 사람들은 그에게 구두소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다카자키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 키미마로가 요가의 아들이니 아버지처럼 딜에서 엄청난 행운을 물려받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다카자키는 키미마로에게 조심하라고 아버지처럼 자살하는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다카자키와 대화 후 키미마로의 기분은 매우 무거워졌어. 돈에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삶을 택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이 컸던 거지. 하지만 미쿠니는 생각이 달랐어. 키미마로의 아버지는 키미마로와 어머니에게 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주기 위해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라고 믿었어. 미쿠니는 또한 키미마로에게 돈을 버는 자신만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라고 조언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키미마로는 딜 매치에 계속 참가해서 최대한 돈을 벌고 의미 있는 일에 써야만 했어. 돈을 모으는 건 개인적인 기쁨을 줄 순 있어도 주변 세계를 바꾸진 못하니까. 미쿠니의 완전한 계몽 노주츠 설교를 듣고 키미마로는 완전히 텅 비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지. 한편 숨겨진 곳에서 사토는 여전히 미쿠니의 모든 일상 활동을 감시하고 조직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상관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지. 사토는 진심으로 현실 세계의 미다스 머니를 유통시키려는 시도를 막고 싶어 했지만 상관은 간섭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어. 며칠 후 그 검은 택시가 다시 키미마로를 데리러 와서 이번 주 의무딜 매치를 위해 재정지구로 빠르게 데려갔어. 놀랍게도 그의 두 번째 상대는 다름 아닌 대학 교수 이바라였다. 알고 보니 이바라는 거의 1년 전에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금융계에 합류했던 것이다. 키미마로가 알기로 이바라 교수 부부는 셋째 아이를 맞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가족 증가는 그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주지 않는 듯했다. 아마도 길가에 면한 집과 장인이 사업가인 덕분에 돈 걱정은 없을 테지. 부인은 계속 아이를 낳고 이바라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처리했다. 사실 이바라는 금융계에서 딜매치에서 승리하며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현재 전투로 돌아와서 키미마로는 자신의 스승과 직접 맞서야 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이바라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 강단에선 늘 우아하고 품이 있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선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지. 돈이 걸리자 사제간의 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 이바라는 즉시 자신의 자산을 시켜 독을 이용한 공격으로 제자인 키미마로를 공격했고 키미마로는 고통스러워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 그리고 그는 이 무의미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어.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MCU가 키미마로에게 달려와 그녀와 연계된 주식 10개 중 하나를 팔라고 재촉했지. 경기장 밖에서 미쿠니가 즉시 5천만 엔의 그 주식을 사들였어. 키미마로는 그 돈으로 MCU에 투자하여 이바라를 완전히 제압하는 중급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지. 처음부터 이바라는 철없는 신참 학생쯤은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됐어. 계약 실패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바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마사자키 광대가 나타나 이바라를 금융계에서 쫓아냈습니다. 시합 후 키미마로는 주식 매각 방식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MCU는 각 자산이 10개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유자는 최대 9개까지 팔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사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키미마로는 또한 미쿠니에게 아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쿠니는 그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산 주식을 샀을 뿐이며 거래를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투 후 집으로 돌아온 키미마로는 금융가의 택시기사에게 만약 누군가가 시합에서 지고 파산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는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도 꽤 흥미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미마로는
그 기묘한 노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길드 본부에서 미쿠니의 비서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했다. 현재 길드는 2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키미마로의 자산이 50%를 넘으면 미쿠니는 사실상 금융지구 운영과 영향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된다. 미스테리한 남자 미쿠니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지구의 현재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키미마로를 이념적으로 설득하여 길드 연합에 합류시키고 싶어 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 수업에서 키미마로는 교수의 운명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고 불안해했지만 이바라는 학교에 와서 평소처럼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후 키미마로는 즉시 그를 쫓아가 상황을 물었고 이바라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날 오후 키미마로는 이바라 씨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미마루에게 패배하고 금융께서 파산한 그날 밤 이후 이바라 씨의 세 아이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아내의 뱃속에 있던 셋째 아이마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키미마루와 이바라 씨를 제외한 현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바라 씨의 아내조차도 그 불쌍한 새 아이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바라 씨는 지난밤 딜 매치에서 자신을 이긴 키미마루에게 아무런 원한도 품지 않았다. 키미마루가 졌다면 그의 삶 또한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탓해야 한다면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맡기는 것에 심각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바라 씨 자신이었다. 그는 또한 길드 연합에 더 일찍 가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학생에게 길드는 미쿠니가 설립한 조직으로 금융가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패배한 기업가가 현실 세계로 돌아갈 때 손실을 줄여 완전히 파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죠. 하지만 길드에 가입하면 딜매치에서 이겨도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바라는 당시 가입을 거절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바라는 키미마로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떤 딜이든 절대 지지 말라고. 키미마로만이 그의 사랑하는 새아이의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대학 교수로부터 그런 말을 듣자 키미마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날 미쿠니는 키쿠치라는 고위 랭킹 플레이어와 중요한 딜 매치를 하게 되었고 키미마로에게 참관하여 배우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미쿠니의 싸움을 기대하고 있었어. 엘리트 플레이어들의 대결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니까. 시합 직전에 미쿠니는 키쿠치에게 길드 연합에 합류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지 물었지. 노인은 그 질문을 완전히 무시했고 거래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키쿠치는 즉시 허스트라는 자신의 자산에게 명령해 수많은 거울로 변신시켜 미쿠니와 그의 자산 타즈마를 에워싸게 한 다음 둘 모두에게 쉴 새 없이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어. 미쿠니의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지.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금 손실 속도가 아직 안정적이라고 봤어. 키쿠치는 이대로 가면 이득을 볼 수 없을 거야. 허스트는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자산이니까. 물론 키쿠치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 그는 즉시 허스트의 주식 매도 명령을 실행했어. 미리 사업가 그룹과 매수를 약속해둔 덕분에 미쿠니보다 압도적인 현금 우위를 확보하고 완전히 제압한 거지. 하지만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미쿠니는 갑자기 카즈의 백기사 능력을 발동시켜 그의 자산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큐우를 전장에 등장시켰습니다. 두 자산은 빠르게 협력하여 허스트의 코어를 파괴했고 미쿠니는 이를 틈타 필살기를 날려 키쿠치를 꺾었습니다. 화려한 노인은 결국 딜 매치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미쿠니는 매치 결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했기에 현실 세계에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인공 키미마루는 타인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미쿠니처럼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만 딜의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직후 미쿠니는 키미마루에게 딜 매치의 결과를 관리하는 방법을 진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이기되에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자신과 상대방의 모든 면, 즉 자산, 지식, 재정, 능력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모든 정보 변수를 숙달하는 거죠. 모든 요소 중에서 자산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키미마로가 자신의 자산인 MCO와 전투에서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유죠. 다음 딜 매치에서 키미마로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조차 이윤 관리를 연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MCO는 이 전략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둘의 협력이 흔들렸고 상대에게 흐름을 바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CO는 눈에 멍이 들었고 키미마로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같은 시각 MCO는 그와 그의 조수는 금융가 내의 다른 기업가들을 상대로 딜인컴 코스트 컬렉션 이라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후에 그는 부회장이라고 불리는 남자를 만나 국가 부채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미쿠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일본의 국가 예산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잘생기고 친절하고 돈 부유하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누가 미쿠니의 아내가 되려고 줄 좀 서세요. 키미마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비록 작은 패배였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모 카요유코에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고 그녀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 일주일 후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카요유코는 조카에게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건강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다음날 아침 키미마로는 좋아하는 그녀를 확인하려고 학교로 달려갔죠. 하나비는 완전히 괜찮다고 했고 다가오는 인턴십을 위해 귀여운 새 옷까지 샀다고 했어요. 키미마로가 어젯밤 거래 실패로 받은 유일한 진짜 벌칙은 한 과목 낙제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같은 시각 사토는 지하철 안에서 금융계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리에 상관에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손실의 결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키미마로는 집으로 향해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그는 MCU의 상태를 확인했죠. 다 나았다고는 했지만 왜 키미마로가 일부러 비기려고 했다는 걸 미리 말 안 해주었냐고 따지더라. 그것 때문에 적한테 얼굴을 맞아서 엄청 화가 났대. 내 예쁜 얼굴은 망가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주인공? 완전 삐졌어. 키미마로가 MCU한테 전투 협동에 대해 잔소리 듣는 동안 면이 다 익었어. 처음엔 MCU가 걔 먹는 걸 보고 역겨워했어. 근데 면을 먹으면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설명하니까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 키미마로는 원래 직접 먹여주려다가 너무 낯간지러울 것 같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다음에 먹여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컵라면을 혼자 다 먹어치웠어. 한편 미쿠니에게 가볍게 패배한 키쿠치는 다른 딜 매치에 계속 참여했지. 이번에는 세이자와라는 또 다른 엘리트 플레이어와 맞붙게 됐어. 키쿠치는 또다시 낡은 수법을 써서 자신의 자산인 허스트에게 거울로 변신해 상대를 포위하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세이자와는 시큰둥하게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 라고 응수하며 그의 자산은 즉시 키쿠치의 재탕 공격을 무효화하고 엄청난 방역을 그에게 직접 날렸어. 결국 키쿠치는 참패를 당하고 파산했으며 순식간에 금융계에서 쫓겨났지. 현실 세계에서 키쿠치는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약회사인 바슈 코퍼레이션 또한 통제불능으로 폭락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어. 후에 키미마로는 이바라 교수를 찾아갔고 교수는 바슈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10,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미래를 파괴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에서 딜 매치의 결과는 파괴적일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바라 교수 자신의 삶에서도 아내마저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금융가에서 MCU가 국수를 먹으며 키미마로의 딜 통제 계획을 평가하고 있을 때 정보 브로커 타카자키가 갑자기 나타나 바슈 기업에 대한 특종 정보를 100만 엔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간절히 원했던 키미마로는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인공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100만 엔을 푼돈처럼 막 쓰고 있네요. 돈을 받은 타카자키는 5년 전에 설립된 피파마라는 제약회사가 바슈와 모든 부채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파마는 외국 법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배우는 바로 미쿠니. 아저씨 본인이었어. 덕분에 이전 거래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이 사실을 알게 된 키미마로는 미쿠니에게 가서 왜 그랬는지 따져 물었어. 미쿠니는 이미 미다스머니가 현실 세계에 침투했고 그 확산을 막는 건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지. 그렇기에 미쿠니는 길드를 결성해서 딜 매치의 여파를 미다스머니 자체로 억제하여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거야. 이 대화 이후 키미마로는 정식으로 길드에 합류했어. 몇몇 길드원들은 키미마로가 길드의 목표나 딜 안정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키미마로는 신경 쓰지 않았어. 심지어 미쿠니는 키미마로의 특이한 행동을 따라해서 자신의 자산에게 인스턴트 라면을 먹이는 것까지 고려했지. 같은 시각 정보기관 본부에서는 사토가 상관에게 금융지구 폐쇄와 미다스 머니 확산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었다. 복귀 후 그녀는 금융지구의 또 다른 거물 산호자, 쿠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29세로 56승 1패라는 놀라운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개인 자산은 98억 엔을 초과했으며 다음 거래는 다름 아닌 키미마로와의 목요일 대결로 예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금융지구에서는 키미마로가 MCU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산호자가 갑자기 나타나 MCU를 칭찬하며 귀여운 뿔을 가진 아름다운 자산이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키미마로는 그를 다른 사람의 여자를 희롱하는 일종의 혐오스러운 변태로 즉시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산호자를 혐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자 산호자는 자신을 곧 있을 거래에서 키미마로의 다음 상대로 소개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알고 보니 산호자는 키미마로가 자발적으로 경기를 포기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심지어 키미마로의 전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위약금을 사재로 내겠다고 제안했어. 산호자는 거래의 결과를 통제하고 균형을 맞춘다 해도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믿었던 거야. 하지만 그는 즉답을 요구하지 않고 키미마루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키미마루에게 디지털 명함도 건네줬지. 말을 마치자마자 산호자는 갑자기 사라졌어. 얼마 후 편의점에서 키미마루는 산호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잡지를 뒤적이다가 그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 통일단체의 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신선한 시각과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산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자선 왕자라는 멋진 별명까지 얻었지. 그날 밤 키미마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토라는 여자 요원이 이모 키요유키 씨가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채 태워 속여 데려갔습니다. 채에 타자마자 문을 잠가버려서 키미마로는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키미마로는 그녀가 돈 없는 대학생을 노리는 납치범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누가 무일푼 학생을 납치하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금융가의 동료 플레이어이자 금융가와 미다스 머니를 조사하는 잠입 요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배경 설명을 듣고 나서야 키미마로는 안심하고 대화에 응했습니다. 대화 도중 사토는 미쿠니가 미다스 머니를 이용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미래에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가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키미마로가 자신과 협력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미쿠니 길드에 이미 들어가 망설이던 키미마로를 사토는 갑자기 차 안에서 덮치며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그때 그녀는 뒤따라오는 차를 알아챘어요. 지체 없이 그녀는 카드를 써서 신비로운 노인 택시기사를 소환했고 그는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도와줬죠. 헤어지기 전에 사토는 키미마루에게 세노자의 대화 초대에 응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금융가의 현실 세계에 대한 영향을 끝내고 싶어하는 최상위 플레이어니까요. 키미마루는 여전히 수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바로 다음 날 세노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사토처럼 세노자 역시 미쿠니 길드의 행동을 비판하며 그들이 현재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합류하는 걸 거부한 거고요. 금융가로 돌아와 키미마로가 사토와 세노자와 만난 후 흔들릴 것을 알고 미쿠니는 직접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미쿠니는 즉시 그들의 이상적인 견해에 반박하며 강한 자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쿠니는 또한 자신이 세노자와의 딜 매치에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노자가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에 피로 물든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다. 대화의 끝에서 미쿠니는 키미마루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그들이 사는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뿐이라고. 다음날 여전히 갈등을 느끼면서도 키미마루는 세노자와의 딜 매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전투 중 세노자의 평소 침착한 태도는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드러났다. 그의 자산이 압도적이고 끔찍한 힘을 발휘했어. MCU는 또다시 온몸으로 끔찍한 공격을 막아 키미마루를 보호했고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온통 상처투성이가 됐지. 이 모습을 본 키미마루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어.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지. 이기고 싶지도 지고 싶지도 않았던 거야. 진정으로 원했던 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였어. 결국 키미마루와 그의 자산인 MCU는 힘을 합쳐 연달아 중간 레벨 공격을 퍼부어 세노자를 완전히 제압했어. 이로 인해 세노자는 현실 세계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지. 다음날 아침 키미마루가 세노자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몇몇 친구 동료들과 함께 다른 자선 단체를 통해 희망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노자는 패배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키미마루가 일어서서 금융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키미마루에게 MCU에게 전투 중 입힌 심각한 부상에 대한 사과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인스턴트 라면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미쿠니가 금융가의 최고 플레이어가 되기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 미쿠니는 아버지에 의해 가업을 잇도록 강요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의 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지폐 한 장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힘이 된다고 했다.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 미쿠니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버지의 비서가 됐어. 그 일로 그는 완전히 좌절했고 평생의 열정이었던 음악을 포기하고 계약까지 마친 대학 밴드도 해체했지. 그 후로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며 절망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의 주된 일은 돈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이용하며 서로 연결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였어. 돈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한쪽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나머지도 쓰러지게 만드는 거지.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그는 말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야.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이지. 미쿠니에게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여동생 타카코도 있었어. 그녀는 거의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냈어. 미쿠니는 그녀를 깊이 아꼈고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어 했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것도 결국 그녀를 치료할 돈을 벌고 싶어서였어. 미쿠니는 매일 회사 일이 끝나면 병원에 들러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눴어. 한동안은 삶이 드디어 평화로워지고 두 사람에게도 햇볕이 들 것 같았지. 하지만 곧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파산 직전까지 갔어. 얽히고 설킨 사업체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자 연쇄 반응이 일어나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 미쿠니 가문 회사는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인데 설상가상으로 다카코의 병세마저 그 무렵 악화됐습니다. 일본 내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고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미국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해서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미쿠니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동생을 살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다카코를 미국으로 보내 치료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의는커녕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안의 남은 모든 자산은 회사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코가 죽더라도 회사는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사업이 먼저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자식보다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도 했고요. 그 잔인한 말에 미쿠니는 아버지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된 거죠. 미쿠니는 타카코의 치료를 위해 돈을 직접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미쿠니는 방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밤낮이 흘렀고 마침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여동생의 상태가 위독해진 후였습니다. 미쿠니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타카코는 이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숨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희미했습니다. 알고 보니 타카코 씨는 일본과 오빠를 두고 싶지 않아서 미국 치료를 거부했던 거였어. 정말로 원했던 건 그저 미쿠니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지. 결국 일어날 일은 그날 밤 어김없이 일어났어. 타카코 씨는 영원히 잠들었고 그게 미쿠니 씨가 여동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지. 얼마 후 분홍머리 광대 마사카키가 나타나 미쿠니 씨에게 금융가 자리를 제안했어. 여동생을 잃고 냉정한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던 미쿠니 씨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지. 금융계에 들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미쿠니 씨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과 다카코 씨처럼 운명이 기구한 현실 세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게 해서 미쿠니 씨는 길드 연합을 창설한 거야. 세노자와의 거래에서 승리한 후 현재로 돌아와 키미마루와 MSU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엉트레인 키미마루에게 자산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미마루 또한 그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MSU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집에 데려갔을 때 키미마루는 금융계에 도착한 후 첫 거래에서 상대였던 뚱뚱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키미마루는 이 기회를 틈타 그에게 아눈트라와 자산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비밀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한 사업가와 그의 일행이 여성 자산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키미마루는 그런 질 낮은 인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MSU와 함께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발길을 돌려 라면 가게로 돌아가더니 그 악덕 사업가를 아주 혼내줬죠. 주인공은 정의감에 나섰다가 얼굴에 주먹질이나 당했고요. MSU는 인간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키미마루가 다른 자산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둘은 함께 로맨틱 영화를 봤죠.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MSU는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연애 경험이 부족한 키미마루는 키스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줬죠. 그 말을 들은 MSU는 더욱 궁금해져서 키스해봐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순진한 모태솔로였던 주인공은 키스하는 법을 몰랐기에 키스는 서로 정말 사랑해야 찾는 거라고 얼버무리며 황급히 거절했다. 그 순간 MSU는 키미마루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늘 타던 검은 택시를 타고 금융가로 향하던 키미마루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현실 세계의 무언가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다. 노련한 택시기사는 그저 착각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키미마루의 불안감, 즉 세상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미쿤이 이리 길드 연합과 다른 플레이어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폭락하는 금리와 주식 가치 때문에 공영에 처해 있었다.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한 길드원은 한때 카리브 공화국이라 불렸던 나라를 떠올렸다. 북미 금융가가 붕괴된 후 그 나라는 완전히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약 동남아시아 금융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일본 역시 다가오는 멸망의 위협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미쿠니는 즉시 스오아이라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실 세계에서는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거리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토는 예전에 부탁했던 비밀칩에 대한 거래를 위해 타카사키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만남에서 타카사키는 충격적인 정보를 밝혔습니다. 미쿠니 길드 연합 내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오래전에 키미마루의 자산을 만났으며 심지어 MCU가 돈 때문에 자살한 키미마루의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자키는 이 흥미로운 정보를 사택에 팔려고 했지만 그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뒤돌아가 버렸어. 키미마루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오늘따라 뭔가 이상했어. 반 친구들이 달라 보였거든. 심지어 그가 짝사랑하는 하나비마저 예전처럼 쾌활하고 긍정적이지 않았어.
이런 모습에 키미마로는 사토가 조사했던 현실 세계의 인류의 미래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 생각에 잠겨 걷던 키미마로는 뜻밖에도 이바라 선생님이 높은 건물 옥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달려 올라가 보니 이바라 선생님은 최근 사랑하는 세 자녀와 아내를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고 심지어 절망에 빠져 자신의 교육 연구 프로젝트까지 파괴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결국 이바라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족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방법을 택한 거야. 이 말을 들은 키미마로는 즉시 선생님을 막아서며 이바라 선생님의 미래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곧바로 마사카키를 만나기 위해 금융가로 달려갔다. 분홍머리 광대를 만나자 키미마로는 즉시 이 이바라가 과거 자신과의 거래에서 잃었던 이바라의 새아이들의 미래를 되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사카키에게 이바라가 걸었던 것보다 2배, 10배, 심지어 100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마사카키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미래는 일단 도박으로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해도 되찾을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키미마로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길드 기지에서는 미쿠니가 여전히 동맹 회원들과 함께 동남아시아 금융가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마사카키와의 협상이 실패한 후 키미마로는 이바라의 집으로 갔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학교로 달려가 교직원들에게 이바라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 교사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키미마로는 그 소식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혼자 공원을 배회하며 말없이 앉아있는 그는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지. 같은 시각 하나비는 집에서 평소에 쾌활하고 낙천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풀이 죽은 표정이었어.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이 담긴 편지들을 잘게 자르다가 거실 소파에서 지쳐 쓰러졌지. 그녀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생기 없는 인형 같았어. 다시 키미마로. 그는 주변의 혼란에 압도당했지. 그는 계좌에서 미다스 자금을 전부 인출해서 금융가로 향했어. 그 익숙하고 신비로운 차 안에 앉아 그는 결국 잠이 들었지. 꿈속에서 그는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여자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봤어. 부모님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 메우서였지. 꿈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르자 키미마로는 잠에서 깨어났어. 얼마 후 금융지구 중앙 광장에서 키미마로는 MCU의 전폭적인 지지에 자신의 미다스 머니를 모두 불태웠고 이는 그의 사고방식에 큰 전환점이 되었지. 사토는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라고 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미마로가 아무리 돈을 태워도 은행은 언제든 더 찍어낼 수 있었어. 정말 소문대로 절대 마르지 않는 돈이었던 거야. 사토는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 금융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 그곳 역시 곧 붕괴하겠지. 얼마 후 키미마로는 미쿠니에게 따지러 갔어. 하지만 둘의 대화는 서로의 반대되는 견해 때문에 격렬한 논쟁으로 변질됐지. 키미마로는 현재를 구하기 위해 미래를 희생하려는 미쿠니의 목표가 터무니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하지만 미쿠니는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반박했어. 하지만 키미마루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거였어. 바로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 동남아시아 금융지부가 통제불능의 금리 폭등과 주가 폭락으로 공식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곳의 사람 풍경 기반 시설 모두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때 길드 연합의 영역에서는 미쿠니가 모든 회원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즉시 시위 계획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워싱턴 DC에 있는 FM 중앙본부에서는 특별 비공개 지휘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주요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인류를 필사적인 자금 탐색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게다가 단일 금융지구의 붕괴는 다른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회의 중 모든 IFM 회원들은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속보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시해의 파도에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쿠니는 자신의 특수 암흑 카드를 써서
분홍머리 광대 마사카키에게 미다스 은행에 돈 찍어내는 기계를 작동시켜 달라고 부탁했어. 그러고 나서 미쿠니는 자신의 미래 20년을 엄청난 양의 검은 돈과 맞바꿨지. 그 돈이면 은행과 주요 기업의 80%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였어. 한편 현실 세계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 싱가포르라는 나라 전체가 설명 없이 사라진 후 CE의 파도는 홍콩, 상하이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금융지구로 빠르게 퍼져나갔어.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시간 문제였지. 금융지구로 돌아와서 미쿠니와 길드 멤버들은 CE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했어. 벌써 CE 파도가 일본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즉시 도쿄 주식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지. 가격 조정 완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허용 수준을 훨씬 넘어 계속 떨어졌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미쿠니와 길드가 나서서 그들을 구제했지. 금융 전문가들이 즉시 미다스의 검은 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시장은 회복되기 시작했어. 덕분에 일본은 간신히 스이의 파도에 삼켜지는 걸 피할 수 있었지.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마사카키는 미쿠니에게 보상금, 즉 그가 걸었던 20년의 미래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어. 그날 밤 키미마로와 대화하면서 사토는 그렇게 막대한 미다스의 검은 돈을 현실 세계에 쏟아붓는 건 일본의 미래 10년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 대화 중에 사토는 또한 정보 브로커인 타케다 자키가 자산과 키미마로의 아버지에 관한 무언가를 알아낸 것 같다고 키미마로에게 밝혔어. 바로 다음 날 키미마로는 타케다 자키를 찾기 위해 곧장 금융가로 향했어. 남자는 키미마로에게 아버지의 자산이 누구였는지 알고 싶으면 정보거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미마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타케다 자키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에메수는 그 사진을 한번 힐끗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키미마로 아버지의 자산이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똑같았지만 키미마로 아버지의 자산은 검은 머리였고 이름도 미와로 달랐습니다. 타케다 자키는 그녀가 특히 강력한 자산이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하는 요가 키미마로의 아버지가 파산하고 금융께서 쫓겨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타케다 자키는 덤으로 또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두 자산이 닮아 보이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미래가 어떤 유사성을 공유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사토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택의 두 자산의 기묘한 유사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키미마로와 그의 아버지는 같은 것을 추구해 왔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요가가 돈에 집착했지만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거는요, 요가가 금융가에서 파산했어도 키미마로는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여기 건강하게 살아있었지. 그 후 사토는 MS에게 컵라면을 주면서 그 아이 키미마로의 냄새를 기억하라고 했어. 며칠 후 키미마로는 미쿠니가 일본 경제를 해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를 점점 더 많이 목격하게 돼.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건 키미마로가 짝사랑하는 하나비였어. 한때 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수업을 빼먹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 키미마로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비 집에 갔는데 창백하고 생기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 그래도 적어도 그녀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했어. 그날 오후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키미마로는 갑자기 독풍에 맞은 듯한 오한을 느꼈어. 그러자마자 주변 사람들과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지. 북적이던 공원은 굶주린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로 가득했던 교실에는 노인 선생님 한 분만 남아 있었어. 심지어 키미마로가 일하는 가게 점장님마저 눈앞에서 사라졌어. 겁에 질린 키미마로는 하나비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비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어.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지. 도시는 온통 끔찍한 붉은빛으로 뒤덮여 있었어. 미쿠니조차도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파괴 규모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 키미마루에게 돌아온 그는 스파이 사토와 협력하여 일본의 미래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MCU에게 계획을 공유하며 평범한 소녀처럼 행복한 미래를 얻도록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MCU는 그 생각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산이기를 멈춘다면 더 이상 키미마로의 곁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주인공에게 반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키미마로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키스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에 태어난 아이는 단 3명, 매우 심각한 숫자였죠. 동시에 인구는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의 금융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통하는 달러화의 압박에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시아의 파동으로 인한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글로벌 통화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시아의 파동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이제 그것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쿠니는 다시 한번 강력한 어둠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마사카키와 서둘러 만났습니다. 그는 끔찍한 결과를 보고도 또 다시 미래의 20년을 희생해서라도 미다스 블랙머니를 더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키미마루와 사토 타카자키는 즉시 미쿠니의 무모한 행동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크니스 카드를 소유한 사람만이 금융가에서 미다스머니 프린팅 기계를 작동시킬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 미쿠니뿐이죠. 사태에 따르면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쿠니가 기계를 작동시킨 후 인쇄 과정과 미래 가치의 희생이 완료되려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키미마루는 그와 딜을 시작해서 미쿠니를 파산시켜야 합니다. 미쿠니가 몰락하면 키미마루는 다크니스 카드를 빼앗아 인쇄 기계를 멈추고 만들어진 모든 미다스 머니를 다시 기계에 돌려놔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타카자키는 미쿠니 길드 연합 내의 배신자를 이용하여 길드로부터 막대한 검은 돈을 훔쳐내어 대중에게 분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고 미쿠니가 가진 모든 자산은 사실상 가치를 잃게 될 겁니다. 그건 키미마로나 사토가 그를 마지막 거래에서 이기고 돈을 찍어내는 과정을 되돌리고 저당 잡힌 미래를 되찾을 수 있는 다크니스 카드를 차지할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이 계략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미쿠니는 즉시 키미마로나 사토와 거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카키는 그에게 만약 시합을 피하면 총 자산의 절반을 잃게 되고 해양 현상을 억제할 만큼의 돈이 남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미쿠니는 사토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키미마로가 금융가에 들어서자 그는 갑자기 호리라는 길드원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키미마로는 MCU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사카키에게 질문한 후에 그는 미타의 기계가 작동될 때마다 자산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미마로는 그녀를 쉬게 하려고 MCU를 쉬게 하고 혼자 싸움에 나섰다. MCU의 지원 없이 키미마로는 금세 압도당했다. 하지만 호리의 에셋도 영향을 받자 키미마로는 빈틈을 찾아내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두 에셋이 회복되자 키미마로는 다시 MCU를 소환했다. 그녀는 궁극기인 거대한 화염 폭풍을 일으켜 호리를 완전히 파괴했다. 키미마로는 자기 쪽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미쿠니와 사토의 거래 현장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스파이가 자신의 에셋의 특수 능력을 이용해 미쿠니의 에셋인 카즈를 장악했다. 그런데 갑자기 큐가 나타났다. 카즈는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기고 사토는 미쿠니의 마지막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 사토는 금융께서 추방되기 전에 남은 계획을 킴마로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산을 그에게 넘겼지. 같은 시각 현실 세계에서는 타카자키가 일본 전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위기가 곧 닥칠 거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퍼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엔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려고 말이야. 키마로는 현재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건 엄청난 실수라고 미쿠니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미쿠니의 부하 중 한 명이 타카자키가 밖에서 벌이는 일에 대한 긴급한 소식을 들고 달려왔어. 미쿠니는 망설임 없이 마사카키에게 어둠의 카드를 다시 사용해서 마이다스 돈을 더 찍어내라고 명령했어. 이번에는 자신의 미래 전부를 희생할 각오로 킴마로가 그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미쿠니에게 잔혹하게 쓰러졌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마사카키가 갑자기
킴마로의 카드도 윗선의 명령으로 어둠의 카드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어. 키미마로는 망설임 없이 핑크머리 어릿광대에게 미다스 돈 찍어내는 기계를 멈추라고 명령했어. 이 행동은 즉시 키미마로와 미쿠니의 1대1 거래를 촉발시켰지. 한편 현실 세계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 일본 국민들은 초인플레이션이 전국을 휩쓸자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 금융계서는 키미마로가 미쿠니 아저씨와 최종 결전에 공식적으로 돌입했어. 전투가 시작되자 키미마로는 사택에 물려받은 자산의 중간급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합동 공격으로 미쿠니에게 사랑의 일격을 가했지. 하지만 그림자 분신술은 소용없었고 둘 다 순식간에 쓰러졌으며 흰 늑대 자산은 심지어 큐에게 몸의 일부를 물어뜯기기까지 했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키미마로는 MCU를 지원군으로 소환했어. 미쿠니는 빨리 싸움을 끝내기 위해 큐의 궁극적인 기술을 쓰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MCU를 완전히 장악하게 했지. 하지만 MCU의 화염 폭풍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그녀와 키미마로는 큐와의 방역에 의해 완전히 얼어붙었어. 놀랍게도 미쿠니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무기가 갑자기 녹아내리면서 키미마로는 패배를 면했지. 그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일본 재무성이 일시적으로 엔화 거래 정지를 발표하면서 검은 메타의 돈이 실체를 드러내 유통 가치를 잃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메타의 돈에 기반한 미쿠니의 힘이 급격히 약해진 거지. 키미마로는 이 절호의 기회를 틈타 MCU에게 큐를 막으라고 명령하고 그는 곧바로 직검을 잡아 미쿠니에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결투를 벌였어. 결국 그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지. 그 순간 미쿠니의 뇌리에 여동생 타카코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자신이 그 끔찍한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타카코가 죽은 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마사카키가 나타나 엔화와 미다의 돈이 동시에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이 해양 현상의 연쇄 효과에서 벗어났다고 알렸다. 키미마로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은 미쿠니는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겼다. 키미마로는 즉시 어둠 카드를 사용하여 미다의 인쇄기를 멈추고 담보로 잡힌 미래를 되찾았다. 그렇게 돈과 권력으로 세워진 제국 금융가는 완전히 무너져 과거 속에 묻힌 죄가 되었다. 그 순간 MCU는 늘 해보고 싶었던 열정적인 입맞춤으로 키미마로와 작별을 고했다. 미쿠니는 큐에게 사과하고 무너지는 구역과 함께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바깥에서 사토는 더 밝은 미래를 되찾으려는 그들의 임무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타카자키와 정체불명의 노인 운전사는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 핑크색 머리의 광대 마사카키는 의미 없는 거래에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난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키미마로는 세상이 어쩌면 많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밝은 미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진정으로 끝이 납니다. 이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애니메이션에서 다시 만나요.